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야 되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슈죠. 이제 이런 부분이 기업에서 많은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에 관련돼서 이제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이런 앞장에서 있던 부분들을 보면은 크게 보면 이제 네 가지의 이제 이런 형태의 뭐랄까 이제 기술은 아니고 이런 캐테고리를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빅데이터. 지금 데이터가 비정형화된 데이터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과거에는 아주 정형화돼 있죠. 지금은 뭐 여러분들 모바일도 가지고 있고 뭐 서울 시내에 다니면은 뭐 엄청난 데이터가 지금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그래가지고 뭐 데이터 양이 많은 게 아니고 다양한 데이터가 지금 들어오고 있죠. 이걸 어떻게 내가 가공해 써야 하느냐 하는 부분이 요새 이제 뭐 빅데이터 부분에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 고객들의 요구가 다양합니다. 지금 요구가 다양한데 물론 이제 반대 좀 극부적인 얘기가 있겠습니다. 요구가 다양해서 서비스를 많이 만들었고 또는 글로벌하게 서비스가 많이 나와가지고 고객의 요구가 다양하게 바뀌고 뭐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모바일에서 온 거죠. 그래서 요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특히 여기서 이제 소셜 미디어 같은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이런 그 원천적인 요소도 많고 그 다음에 요구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요구를 맞추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애플리케이션도 많이 개발하고 뭔가 고객 서비스를 만족을 시켜줘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는데 기존에 했던 그런 형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엑사스라고 이제 인포메이션에서 서비스, 뭐 플랫폼에서 서비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새 뭐 XaaS라고 말을 많이 하죠. 이런 이제 형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CRM 시스템이다. CRM 시스템 같은 우리 국내 기업들 같으면 CRM 시스템 각 기업이 개발을 합니다. 개발해갖고서는 이제 부팅을 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는데 그 어느 세월에 개발했었습니까?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글로벌하게 어느 업체를 여러분들 포함해서 어느 업체든지 CRM 시스템 정말 멋있게 하나 만들어서 띄웠어요. 지금 이제 비즈니스가 글로벌화 돼 있죠. 해서 만들어 띄워놓으면 그게 그냥 글로벌화 되는 거지 자동적으로. 뭐 예를 오늘 갑자기 뭐 강남 스타일이 누가 그렇게 뜰 줄 알았습니까? 그게 보면 어떻게 보면 SNS의 역할이 상당히 큰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하나 개발해서 올리면 이건 순식간에 글로벌화가 되는 거죠. 자, 그런 형태에서 봤을 때 글로벌하게 가장 좋은 소프트웨어를 내가 갖다가 빨리 써야 되는 거죠. 쓰고 얼른 버리는 거죠. 하루 쓰고 버릴 수도 있고 이틀 쓰고 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XaaS라는 것들이 이제 나왔죠. 여기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쓰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엔드 유저들한테, 사용자한테 제공이 될 수 있는 커넥션 툴이 뭐냐? 채널이 바로 이제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다양한 디바이스를 엮어서 서비스 해주는 이런 이제 애플리케이션 인터넷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을 끌고 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아까 이제 보셨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회사에서 봤을 때 어떤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을 하겠느냐 하는 걸 이제 질문을 해봤습니다. 질문을 해보니까 위에 한 5개 정도가 이제 크게 나와 있는데, 또한, 물론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가 가장 이제 관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전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개선을 할 거냐,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애플리케이션들을 어떻게 패키지를 할 거냐, 뭐 이런 형태를 쭉 와 있습니다. 기존 애플리케이션에. 자, 여기서 상위 5개만 보면은, 상위 5개가 보면 전부 그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쪽 관련해요. 기술 투입하는 게 애플리케이션 쪽. 근데 가장 높은 게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널리틱한 거죠. 분석을 해서 빨리 비즈니스. 이 부분이 가장 높은 겁니다. 지금 기업이 이쪽을 지금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하고 상당히 프라이티를 높이 놓고 있다 하는 부분이고, 뭐 기존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뭐 그런 뭐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메인테너스 한다든가 이런 쪽은 그게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매나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우리가 쓸 거냐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객이 봤을 때 가장 CRM 시스템하고 ERP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지금 현재 합니다. 그 속에서도 뭐 ERP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거죠. 이제 CRM은 고객 만족이라든가 고객과의 접점이라든가 이거를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커스텀 익스피리언스의 대표적인 이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장 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 포션에서 봤을 때는 아마 이런 형태의 트렌드를 가지고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앞으로의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형태가 어떻게 흘러갈 거냐. 지금 기존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좌측에 보고 계시는 부분하고 이제 하는데, 향후는 어쨌든 클라이언트 센트릭이다. 고객을 위한 형태의 모든 프로세스라든가 모든 것들이 바뀌어줘야 된다. 그래서 보면은 기존에 예를 들면 ERP, 금융에서 은행 업무, 무슨 업무, 그 다음에 그걸 받쳐주는 인사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자, 이건 이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이런 고객 만족적으로. 조금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가르에는 호라이즌탈, 그 다음에 기술, 좌측에 있는 HR이라든가 ERP라든가 CRM 이런 게 비즈니스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한 2012년까지는 또 뭐가 있냐, 버티컬한 솔루션. 그러니까 텔레콤,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금융에 관련된 이런 버티컬 어플리케이션들이 또 많은 마켓 시장을 차지했어요. 근데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지금은 컨슈머들을 위한, 컨슈머 익스피리언스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로 이제 많이 바뀌고 있다. 그게 맞춰서 이제 비즈니스를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탑10 테크놀로지를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쭉 한번 보면은, 물론, 가장 윗단이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기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기술 관리에 대한 거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인 경우는 예를 들면 에자일하고 프로그레시브하고 리미트리스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제 BI, 여러분들 에자일 많이 떠드는데, 에자일이 뭐냐 하면은, 기업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다양한 마켓의 요구에 맞춰서 빨리 변화를 할 수 있게끔 뭔가를 의사결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빨리 변화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뭔가가 있어야죠. 받쳐주는. 예를 들면 파이낸셜 클로징이 월말에 9월 8월 31일 날 끝났는데 결과가 무슨 9월 중순에 나온다든가 이래가지고는 못하는 거죠. 그날 끝나면 그날 해야 되고 그날 모든 부분들이 대시보드 형태로 나와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해줘야죠. 자, 그런 형태. 의사결정권자가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각종 툴, 각종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에자일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 자, 그런 것들이 빨리 되면은, 그 다음에 프로세스는 뭐냐면은, 모든 서비스라든가 제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소비자가 엔드유저 소비자가 쉽게 사용하고 쉽게 확산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져야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기술이 지금 따라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는 정말 어떤 제한 없이 무제한 이런 형태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이제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비즈니스로는 이제 복잡한 비즈니스의 형태를 다 커버를 해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가 지금은 다 다양하죠. 옛날처럼 벌크로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제품 내놓고 쓰십시오. 지금 그거 필요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형태는 소비자 개개인이 원하는 서비스가 하나하나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프로세스를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프로세스를 할 수가 없어서 그거를 바꾸는 게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 제 시간이 좀 없어서 그런데 그 사일로 형태의 조직이 있어요. 예를 들면 R&D에서 기획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기획 파트에서 기획을 하고 마케팅 팀에서 그 다음에 생산 라인에서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영업부서에서 판매를 하고 이게 사이클이 도는 거죠. 이 사이클이 넘어가는 그 단계가 보면 항상 끊어지게 돼서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끊기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벤트를 포인팅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형태. 끊임없이 이제 빨리빨리 가져야 되고, 또 그거를 또 개발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제 SOA라는 것도 있어.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그런 형태보다는 서비스를 리파지터리에 집어넣고 필요할 때 빼서 쓰고, 그 다음에 버리고, 프로세스가 필요 없는 거죠. 이런 형태들을 이제 많이 했다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이제 비즈니스 테크놀로지가 이제 많이 흘러가고 있다. 자, 다음 말씀 또 데이터 매니지먼트.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데이터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할 거냐, 어떻게 프로세싱을 하고, 마스터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고, 빅데이터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잘 연관을 시켜서 업무별로 연관을 시켜서 쓸 거냐. 이런 부분도 정말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empower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커스터머들의 이제 요구가 다양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소셜 컴퓨팅 쪽이라는 부분을 이제 많이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임팩트에 상당히 좀 높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다가 그 커스터머들이 원하는 부분을 빨리빨리 팔로우 해줄 수 있는 이런 이제 기술, 비즈니스 기술에 대한 관련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이걸 팔로우 하기 위해서 뭐 크라우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요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뭐 사스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그 기술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이제 또 크라우드가 요새 이제 한참 붐을 일고 있어서 크라우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크라우드는 크게 보면 이렇게 이제 한 4개에서 이제 그 프라이빗 뭐 퍼블릭 뭐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이 호스티드 크라우드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퍼블릭하고 프라이빗 크라우드를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크라우드 시장에는 한국이 아까 말씀드린 상당히 떠들었습니다만 한국이 아시아에서 크라우드가 한국 아시아에서 어느 정도 레벨에 가 있냐면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아마 그 크라우드 여기 비즈니스 쪽에 관련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한국이 크라우드 오래전부터 떠들었습니다. 크라우드 하겠다. 그래서 외국에서 뭐 예를 들면 저희 뭐 애널리스트나 이런 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 크라우드 다 알고 있으니까 안 해도 된다. 실제 크라우드 임플리멘테이션 레벨을 봤더니 아시아 지역에서 끝에서 세 번째예요. 끝에서 세 번째. 그 끝에서 세 번째라는 게 뭐냐면은 중국하고 타일랜드하고 같은 레벨이에요. 여러분 타일랜드 지금 후진국으로 생각하시는데 한국의 크라우드에 그 레벨에 가 있습니다. 지금. 조만간 타일랜드가 한국보다 앞설 수도 있어요. 조만간 그 베트남이 한국보다 앞설 수 있는 거죠. 마켓이. 자, 그러면은 제일 1위는 어디냐? 호주입니다. 호주가 제일 물론 이제 뭐 선구권이니까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호주가 1위예요. 한국이 그렇게 떠들었는데도 지금 끝에서 놀고 있다는 거죠. 중국이나 타일랜드하고 같은 데를.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그 크라우드에 대해서 많이 이제 뒤지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마켓이 다이나믹하게 바뀌고 이거를 빨리빨리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내가 갖다 써야 되는데 서비스가 크라우드가 돼 있을 수도 있고 뭐 플랫폼도 크라우드가 돼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같이 벤처 하시는 분들은 내가 비즈니스 인프라를 갖추지 않고 크라우드로다가 빌려다가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형태로 빨리빨리 마켓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일어나는데 한국이 상당히 이제 뒤지고 있다. 그래서 마켓 거꾸로 얘기하면 마켓 오퍼튜니티는 상당히 높고 그래서 서베이를 보면은 앞으로 2, 3년 안에 크라우드 비즈니스를 크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고 하는 게 제일 높아요. 한국이 48% 정도 상당히 높고 불행히도 여기에 해당되는 퍼블릭 크라우드는 이미 실행한 것 중에 퍼블릭 크라우드는 8%밖에 안 됩니다. 한국이 현재. 사실 진정한 크라우드가 퍼블릭 크라우드인데 프라이빗 크라우드는 내가 회사 내에서 갖다 놓고 쓰는 일인데 물론 이제 정부도 여기 일조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안기부에서 크라우드 하지 말아라 해서 뭐 금융기관이라든가 정부기관이라든가 하지 말라 했어. 왜 하지 말라고 그랬는가? 내 데이터가 회사의 내 데이터, 국방부에 있는 내 데이터, 금융기관에 있는 내 데이터가 외부에 나가 있다 이거죠. 이거 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결국은 이제 뭐 정부도 그게 한 몫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데 퍼블릭 크라우드로 빨리 이제 가야 되는 이제 이런 형태를 하고 이제 호스티드 크라우드는 자 그럼 정부에서 예를 들면 데이터를 외부에다 못 두겠다, KT에다 갖다 둔다, 뭐 어디다 갖다 못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이거 호스티드 크라우드입니다. 데이터는 우리 회사에다 두고 모든 서브라든가 프로세스라든가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거는 외부 거를 쓰자. 그러면 좀 뭐 서로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제 퍼블릭 호스티드 크라우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크라우드는 뭐 인프라에서부터 해가지고 정보까지 있는데 이 단계까지 넘어가기에는 아직은 뭐 저희는 이제 인프라에 이제 머물고 있습니다. 인프라 시스템이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빌려서는 뭐 요새 많이 있는 뭐 내 데이터를 뭐 저기다 갖다 놓고 그래서 선점 많이 하죠. 이런 정도가 이제 그 인프라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들웨어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정하게 이제 그 서비스 쪽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아직 많이 안 씁니다. 이건 문화상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스를 이제 하시려고 하겠지만은 문화적으로 아직 한국이 상당히 따라가기 힘듭니다. 글로벌 컴퍼니 이미 다 갔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도 이 사스를 쓰고 있습니다. CRM을. 다른 회사 것은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국내 기업들은 절대 그거 못 줍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내가 CRM 시스템을 외부에 크라우드로 쓰겠다? 절대 안 합니다. 못하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컬처럴하게 좀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컴퍼니들은 큰 회사들도 이미 이 애플리케이션 쪽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글로벌 컴퍼니들은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에 의지를 하고 이미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 쪽까지 가기에는 조금 좀 이제 여기는 이제 좀 힘들어요. 이제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그야말로 현업에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쉽게 비즈니스 프로세스 하게 되면은 내 회사에 있는 조직, 내 IT 조직 이런 사람들 다 필요 없어지는 상태가 나와요. 그러다 보면 내 포지션이 없어지고 회사의 프로세스도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되고 외부에다 맡겨서 하는 기존에 했던 프로세스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더 흘러가야 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SaaS 쪽까지는 많이 빨리 해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켓 자체를 보면은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SaaS가 상당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지금 인프라, 하드웨어 이쪽은 보면 이제 큰 형태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실제 서비스 시장,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쪽에 이제 종사를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하드웨어 OS를 만든다, 그거는 매니팩처링 대형 기업에다 맡기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 SaaS는 얼마든지 개발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많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똑같은 업무를 1000명이 예를 들면 국내에서 개발을 했다고 해서 올렸다. 그랬을 경우에 한 명이 누군가는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도 대박 치는 거죠. 이런 형태의 상당히 노력이 많이 크게 들어가지 않고 아이디어만 좋다면은 SaaS는 상당한 마켓 오퍼튜니티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이제 스테이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참고로 좀 하겠습니다. 이건 인프라, 한 예를 들어서 넣은 겁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 IaaS입니다. 현재 인프라스트럭처, 향후 인프라스트럭처 비교를 이제 여기서 이제 해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본 겁니다. 컨피규레이션 관리가 이미지 베이스인데 모델 베이스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픽스되어 있는 거예요. 픽스되어 있고 향후는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냐에 따라 그 모델 베이스는 항상 바뀌어갈 수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 플렉시빌리티가 기존의 표준에 너무 묶여 있는데 앞으로는 고객의 커스터마이징을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플렉시블하게 간다든가 그 다음에 리소스 사용도 상당히 스태틱한데 이건 다이나믹 서비스가 많으면 많이 가고 서비스가 없을 때도 줄어들고 이런 형태. 여러분들 예를 들면 클라우드 쓸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미 인프라를 이렇게 투자를 해놨어요. 근데 그렇다고 고객이 주고 레벨리가 줄어도 인프라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리소스 줄일 수는 없죠. 근데 클라우드 쓰는 분들은 인프라 고객이 들는 그 클라우드 페이하는 거니까 페이하는 자체가 줄어들고 이런 형태로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예를 들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마찬가지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도 지금 기존은 상당히 타이트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들이 원하는 형태, 컨슈머가 원하는 형태로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SOA인데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빨리 누군가 만들어놨으면 갖다 집어넣고 얼른 쓰고 빨리 버릴 수 있는 내가 개발한 거라 이런 형태로 가지고 이미 SOA는 정부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이 진행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자, 이런 형태 프라이싱 모델도 마찬가지 이런 형태로 바뀔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이런 클라우드 때문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 형태가 이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죠. 이미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여러분들 애플리케이션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갖다가 쓰는 거 지금 많이 있죠. 인프라 쪽은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예를 들면 구글 닥스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국내에도 보면 네이버라든가 이런 쪽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해주고 있죠. 그런 데이터는 쓰지만 이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여러분들의 모바일에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이제 링크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모바일 디바이스와 모바일 디바이스 간의 서로 애플리케이션을 과거 같으면 이제 그리드 형태죠. 그리드 형태로 쓸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모바일 툴을 가지고는 회사 업무에 어느 정도 활용했느냐 하는 거를 이제 서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현재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반 이상이 내 회사 업무에 지금 쓰고 있다. 어떤 형태든 적게 쓰든 일주일 동안에 내 회사 업무에다 쓰는 내용을 보면 24% 쓰든 20% 쓰든 아주 많이 쓰든 이런 형태로 봤을 때 62% 이상이
어떤 형태든 모바일을 가지고 이제 회사 업무에 쓰고 있다. 뭐 이런 이제 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폰을 가지고 쓰는 경우도 이제 한 54% 되고, 그 나머지 이제 그럼 모바일 폰을 갖고 뭘 하느냐? 뭐 데이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액세스하고 인터넷을 액세스하고 업무를 쓰기 위해서 한 47%가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브로드밴드로다가 쓰는 것들이 한 25%. 이런 식으로 회사 업무에 이미 스마트폰, 뭐 국내인지 모바일 폰은 거의 없어졌지만 스마트폰을 갖고 쓰는 게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앞에 장에서 보시다시피 실제 개개인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기업에서 계시는 CEO분들이나 기업에 계시는 뭐 CF분들이나 CIO분들이 왜 이런 걸 쓰느냐 뭐 해서 기밀이 새나간다 뭐 하는 거는 이미 옛날 얘기입니다. 그걸 보완할 수 있는 형태를 취해야지. 이미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고 소비자도 사용자, 기업 엠플로이들도 이렇게 쓰고 있는 거를 막을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경쟁이 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7가지 스마트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아까 모바일 폰들이 이렇게 많이 쓰고 있으니까 디바이스를 보면은 자, 이제 그 회사에서 봤을 때 50% 이상의 회사들이 이미 멀티 플랫폼 스트라티지 가지고 있어요. 뭐 우리 국내 같은 소비자 같으면 예를 들면 엔스크린. 디바이스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다양한 디바이스에다가 컨텐츠를 띄워주려면 관리하려고 하면 형태를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멀티 플랫폼보다 50% 이상의 회사들이 이 플랫폼 스트라티지 가지고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각 회사들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지원하는 형태를 이미 다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형태로 디바이스에 대해서 이제 가져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시큐리티가 가장 문제예요. 자, 금융기관에서 은행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은행 랩탑 회사에 쓰다가 집에 가서 못 쓰죠? 파일 다 다운로드 바로 그 자리에서 지워져 버리죠. 물론 인트라넷에서 다 기업들은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 형태의 시큐리티는 지금 다양하게 많이 나왔어요. 시큐리티 무서워서 이거를 못한다 그러면은 기업에서는 당연히. 그러니까 시큐리티 전문 컴퍼니가 있습니다. 그 회사들은 이제 그런 걸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큐리티 하시는 분들은 시큐리티 전문, 앞 전장에서 봐서는 그 사스 있죠.